어머니, 아드님 요즘 PC방에서 자주 마주치네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 앞에서 만난 김 사장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맨날 낮에 우리 가게 앞 PC방에서 게임하시던데 회사 야근이 많으신가 했더니 낮에도 계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재택 근무도 하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준호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깔끔하게 정장 입고 나가는 우리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한다던 그 아들이 PC방에 있다고? 아, 네. 요즘 회사에서 외근이 많아서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저녁 밥상을 차리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 늦었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들어오는 준호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끔했습니다. 정장 재킷을 소파에 걸치고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 그 익숙한 동작들. 2년 동안 매일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씻고 밥 먹어라.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설마 김 사장님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거겠지.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준호가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선 후 저도 재빨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3번이나 다시 바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준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제발 지하철역으로 가라. 회사로 가는 거라고 말해다오. 하지만 준호는 지하철역 입구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역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4시간 PC방 게임 천국이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PC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매일 해온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준호가 정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PC방 근처 카페에서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준호는 PC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시쯤 되면 나와서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시 30분쯤 되면 양복 재킷을 털고 넥타이를 다시 매고는
마치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집으로 향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2년 동안 저를 속여온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지옥 같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회사 잘 다녀와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PC방을 말하는 건지 회사를 말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저녁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서도 준호의 대답 하나하나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제 기획안을 칭찬하셨어요. 다음 달 프로젝트 팀장을 맡게 될 것 같아요. 와,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왜 말을 하지 못했냐고요? 저도 처음엔 당장 따져 물으려 했습니다. 준호야, 너 회사 안 다니지? 이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 준호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사수 끝에 겨우 붙은 회사였습니다. 합격 발표 날 준호는 저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해냈어. 이제 엄마 고생 안 시켜드릴게. 그 눈물, 그 다짐이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쯤 준호가 조금씩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마다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한다며 노트북을 펴놓곤 했습니다. 괜찮아? 라고 물으면 네, 괜찮아요. 신입이라 배울 게 많아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마 그때쯤 권고사직을 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저한테 힘들다고 그만뒀다고 말하지 못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탓도 있었습니다. 준호 아빠가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준호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넌 이 집안의 기둥이야. 내가 잘 돼야 엄마가 살아.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준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까지 공부하고 대학교 때도 장학금을 받으려고 학점 관리에 목숨 걸었죠. 군대 다녀와서는 토익, 자격증, 어학 연수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준호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엄마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실패했다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차마 다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아마 지금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고 있을 거야. 곧 말할 거야.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갔고 저녁이면 오늘 회의가 길었다.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함께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 힘들지? 엄마가 삼계탕 끓여줄게.
이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 도시락 싸줄까? 월급 탔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면서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자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 거짓말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실은 우리 사이에 높은 벽처럼 가로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그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거고, 저는 아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인 제 자신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서로를 더 깊은 거짓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회의가 있었다. 상사가 칭찬했다. 정도의 소소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거짓말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해외 출장 가게 됐어요. 싱가포르로 일주일 정도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한데 회사에서 인정받는구나. 겉으로는 기뻐했지만 속으로는 또 거짓말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달 뒤 준호는 캐리어를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설마 정말 출장을 가는 건가? 아니면 어디 PC방에서 일주일을 보낼 건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저는 준호의 방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모텔 예약 확인서를 발견했습니다. 싱가포르가 아니라 인천의 한 저렴한 모텔이었습니다. 1박에 3만 원짜리.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해외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위해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지낼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분명 실업급여도 이미 끝났을 텐데. 그리고 며칠 뒤 제 통장에서 5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ATM에서 인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출한 적이 없는 날짜와 시간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통장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준호뿐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입원했을 때 병원비를 내야 해서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설마 준호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조금씩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3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저는 일부러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확인했습니다. 준호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언제 가져가는지, 그 돈으로 뭘 했는지는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PC방비, 식비, 가끔 친구들 만날 때 쓸 용돈, 그리고 출장 같은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준호가 제게 거짓으로 용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 이번 달 보너스 나왔어요. 30만 원 드릴게요. 봉투에 깔끔하게 접힌
30만 원권 지폐 3장. 받아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제 통장에서 나온 돈을 다시 제게 주는 거였습니다. 마치 세탁기를 돌리듯 제 돈을 가져가서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건네는 거였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대단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토했습니다. 역겨워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거짓말의 수렁에 빠졌는지,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버렸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준호가 용기를 내서 말할 거야. 그때까지는 내가 버텨줘야 해. 모른 척 해주는 게 준호를 위한 거라고,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뭐? 네, 부장님이 제 능력을 인정해 주셨대요. 다음 달부터 월급도 50만 원 오르고요. 준호의 얼굴에는 진짜 기쁜 것 같은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거짓말을 하는 순간만큼은 준호도 진짜로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회사를 다니고, 진짜 승진하고, 진짜 성공한 아들인 것처럼 느꼈을지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겨우 이 말만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컸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을 넘어서 아예 승진이라는 판타지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할 건데. 우리 둘 다 미쳐버리겠어.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준호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준호 어머님 되시나요? 네, 그런데요. 저는 준호 친구 재민이라고 합니다. 죄송한데요. 준호가 제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500만 원인데요. 작년에 회사 프로젝트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6개월째 연락이 안 되네요. 혹시 어머님께서 사정을 아시나 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00만 원. 준호가 친구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고요? 회사 프로젝트 자금이라는 거짓말로.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재민이라는 친구 알지?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죠. 그 친구한테 돈 빌렸어? 500만 원. 회사 프로젝트 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그게 대체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2년 동안 엄마 통장에서 빼간 돈만 해도 몇백은 될 텐데 거기에 친구 돈까지 500만 원을?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너 회사 안 다니잖아. 2년 전에 잘렸지? 그리고 매일 PC방 가잖아. 게임 천국 역 건너편에 있는 거.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어요? 응, 알고 있었어. 2년 동안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왜 말 안 했냐고? 넌 왜 말 안 했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기다렸어. 내가 용기 내서 말할 때까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그런데 너는 거짓말만 더 키웠잖아. 죄송해요. 출장도 거짓말, 승진도 거짓말, 보너스도 거짓말. 대체 뭐가 진짜야? 너한테 진짜가 뭐가 남아있어?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엄마, 나 회사 잘렸어. 힘들어 이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안 됐어요. 왜 안 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가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제가 대기업 들어갔을 때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해냈다. 이제 고생 끝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엄마한테 어떻게 1년 만에 잘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짓말한 게 낫다는 거야? 낫다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다시 취직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오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오래 백수로 있었는데 누가 날 뽑겠어. 나이만 먹고 경력도 없는데 어디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PC방은 왜 가는데? 거기라도 가야 시간이 가요.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고, 그냥 게임이라도 하면 그 시간만큼은 제가 실패자라는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민이한테 빌린 돈은 정말 미안해요. 그때 면접을 보러 서울 가야 했는데 교통비랑 정장 살 돈이 없어서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면접 떨어지고 나니까 갚을 방법이 없었고, 그럼 엄마 통장에서 가져간 돈은 생활비요. PC방비, 밥값, 그리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제가 써야 하잖아요. 다들 저보고 대기업 다닌다고 아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방 안을 서성이다가 준호 방문 앞에 서다가 다시 제 방으로 들어오다가 밤새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준호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준호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지, 저는 왜 모른 척 했는지, 우리 둘 다 비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또 양복을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준호야. 네.
오늘은 어디 가려고? 회사요. 그 순간 뭔가가 탁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고 준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준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짓말해? 아직도? 어제 다 얘기하고도 아직도 거짓말로 나가려고 해?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2년 동안 참은 거 알아? 내가 언젠가는 말할 거라고 믿고 기다린 거 알아? 그런데 너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거짓말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 현관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준호.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준호.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저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현관에서 울었습니다. 이웃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취직 준비할게요. 진짜로요. 아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학원 알아보든 자격증 따든 뭐라도 할게요. 준호야. 네.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어. 넌 이 집안의 기둥이 아니야. 그냥 엄마 아들이야. 준호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해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엄마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엄마, 그러니까 이제 그만 거짓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해. 알았지? 네. 그날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취업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준호가 방에서 안 나오는 날도 있었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 저 같은 사람 아무도 안 뽑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자. 급할 거 없어. 그리고 재민이한테는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재민아, 준호 엄마야.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준호가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래. 돈은 조금씩이라도 꼭 갚을게. 시간 좀 주겠니? 다행히 재민이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준호 상황 이제야 알았어요. 천천히 갚아도 돼요. 준호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주세요. 그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두려워했던 것만큼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준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준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엄마, 50만 원이에요. 재민이한테 갚을 돈이랑 엄마 통장에서 가져간 돈. 이제부터 조금씩 갚을게요. 준호야,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거 사. 아니에요. 이건 제가 꼭 갚아야 해요. 그래야 제가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봉투를 받아든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인연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준호한테 성공만 강요했었습니다. 실패는 허락하지 않았고 힘든 내색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거짓말 속에 가뒀습니다. 우리 둘 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닫고 서로에게 솔직해지면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요즘 준호는 회사 일이 힘들면 집에 와서 푸념합니다. 엄마, 오늘 상사한테 혼났어요. 그래, 많이 속상했겠다. 네, 진짜 짜증나요. 그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2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입니다. 거짓말 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습니다. 만약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부모님께는 자녀가 성공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더 중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진짜 부모는 그것조차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성공만이 답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솔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없이, 포장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